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5일 목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아리조나에서 어떤 할머님이 납치가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할머님이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할머님을 이렇게 또 보면은 사바나 거슬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굉장히 유명한 앵커의 어머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5일째 실종이 된 그런 사건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할머님이 84세이시거든요 84세이다 보니까 건강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요. 굉장히 이제 고령이면서 거동이 불편하고 그리고 약을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드시고 계신데 만약에 약을 빨리 먹지 않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치명적이다라고 하거든요. 무슨 심장병이 있으신가 봐요. 심장을 위한 그 약을 빨리 드셔야 되는데 그 좀 이제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5일째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할머님이 지난 1월 31일 토요일에 마지막으로 이제 목격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2월 1일 일요일에 실종 신고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일째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서 아리조나 투손에 있는 자택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고 하고, 그러면서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오지 않으셔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확인을 이렇게 또 해본 결과 납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또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제 경찰이 와서 이제 조사를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침입을 한 흔적이 있다. 누가 이제 강제로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 할머님을 납치를 해간 것 같다. 뭐 혈흔도 이렇게 또 보였다고 하고, 어쨌든 지금 뭐 보안관, 뭐 셰리프뿐만이 아니라 뭐 경찰뿐만이 아니라 FBI까지 수사에 지금 합류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인으로부터 몸값 요구서, 랜선 노트가 온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여부를 파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 영상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지금 이 할머님이 살아 계시는지 그 증거를 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앵커는 원래는 이태리로 가가지고 무슨 취재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아리조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엄마를 찾을 때까지 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발 좀 우리 엄마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또 알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신경 써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과연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님 지금 뭐 건강도 굉장히 안 좋으시고 84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을 납치를 왜 해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이렇게 또 만드는지 빨리 잘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얼마 전에 그 앱스테인 파일이 이제 공개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350만 건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이름이 막 올라오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앱스테인 파일이 공개가 됨으로 해가지고 미국하고 영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상황이 굉장히 대조적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우선 이제 영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영국의 이 스타머 총리 있지 않습니까? 스타머 총리가 이 앱스테인 문건으로 인해 가지고 정권 자체가 흔들리는 존립 위기를 지금 이렇게 또 맞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타머 총리가 주미 대사로 임명을 했었던 피럴 맨델슨이라고 하는 이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주미 대사로 이렇게 또 임명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맨델슨을 이렇게 또 보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그 당시에 정부의 기밀을, 시장에 이제 민감한 그 정보를 앱스테인에게 유출을 했다라는 그런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그 앱스테인 파일 공개가 된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맨델슨이 앱스타인한테 정부 기밀을, 영국의 정부 기밀을 유출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바로 피터 맨델슨을 이제 사임을 시키고, 대서로 이제 사임을 시키고 경찰의 형사 조사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피터 맨델슨을 이제 대서로 임명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스타머 총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타머 총리는 이 맨델슨의 과거의 행적을 알고서도 임명을 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스타머는 이제 나와가지고 정말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거 맞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과를 이렇게 또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당내에서 반발이 엄청나게 거세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퇴를 해라라는 그런 압박이 엄청나게 세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영국의 총리, 스타머 총리뿐만이 아니라 왕실도 지금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앤드류 왕자 있지 않습니까? 앤드류 왕자의 사진도 올라오고, 그 앱스타인 파일 최근에 이제 공개된 거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앤드류 왕자의 행실이 좀 이제 못된 행실이 그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모든 왕실 칭호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성에서도 쫓겨났다, 이 앤드류 왕자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앤드류 왕자한테 책임 추궁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영국을 이렇게 보면은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가 됨으로 해가지고 영국의 정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파장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랑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장악력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신에 대한 조치를 차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앱스타인의 관리를 해가지고 이런 데다가 신경을 쓰지 말고 이제는 다른 일로 넘어갈 때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사건을 일축을 하고 있다. 이 앱스타인 사건을 지금 일축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분명히 법무부를 좀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화당도 이제 다 장악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상원의원, 하원의원 전부 다 이제 다수석을 이렇게 또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막강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앱스타인 그 파일 이제 공개가 된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전에 보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고 분명히 공개가 안 된 그런 정보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파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앱스타인이랑 찍은 사진들도 굉장히 많고 분명히 공개가 안 된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에 관련된 그런 파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해서 하나도 안 나오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요번에 공개가 된 그 앱스타인 파일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 봐라, 야 이거 내 얘기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내 결백을 증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에서는 앱스타인 파일이 이제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파장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네요. 영국에서는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이 앱스타인이랑 굉장히 좀 이제 많은 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정치적 흔들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법무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법무부는 더 이상의 추가 기소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선을 이렇게 또 그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에 그 수많은 그 앱스타인 파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수백 건 등장을 한다, 등장을 하지만 그런데 이 미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 혐의를 입증을 할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법무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양극화가 이렇게 또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앱스타인 사건을 정파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이 트럼피들 사이에서는 큰 타격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뭐 트럼피들 구구파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지를 이렇게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이제 믿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FDN 파일이 이제 가 됐다고 하더라도 영국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정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상반된 그런 결과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그 뉴스타트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하고 그 핵무기에 대한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협정이 이제 조만간 끝난다. 오늘로서 끝난다고 합니다. 오늘로서 이제 끝난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뉴스타트 협정이 끝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핵무기에 대한 그런 제재가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미국이나 러시아나 그 핵무기를 굉장히 많이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제재가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핵전쟁에 대한 그런 위협이 더 커질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오늘로서 이제 뉴스타트 협정이 이렇게 또 끝나는데 그런데 미국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구두 합의를 이렇게 또 봤다. 핸드쉐이크 딜을 이렇게 또 봤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뭐 협정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쓴 것은 아니고 그냥 우선 이제 말로 그 핸드쉐이크로만 우리 계속해가지고 요거를 지켜나가자라고 얘기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왔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아부다비 있지 않습니까? 아부다비에서 3자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미국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평화 협정에 대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기 위해서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뭐 스티브랑 그리고 쿠슈너가 이 러시아 측과 직접 협상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협상 방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법적인 공식 연장은 아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사인하고 그런 거 없고, 뭐 종이도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말로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제 뉴스타트 이 협정이 오늘로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제 내일로서 뭐 끝나게 되는데 요거를 최소한 우리 6개월 동안 기준 조건을 지켜 나가자라고 우선 얘기만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무런 법정 책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핸드쉐이크만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우리 이제 뉴스타트 끝났는데 그냥 6개월간을 계속 이어나가자 라고 이제 말로 구두로만 이렇게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뉴스타트라고 하는 이 협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 탄두의 수를 제한을 하는 그런 법적 조약이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뉴스타트 협정이 없다고 하면은 무제한 핵무기 경쟁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이제 더 이상 늘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또 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전 세계의 이 핵무기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하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핵무기가 전 세계 핵무기 양의 85%가 된다고 합니다. 뭐 거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5천 몇 개씩 가지고 있다고요. 러시아가 조금 더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뉴스타트 협정이 그 약정이 오늘로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우선 말로만 구두로만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만 우선은 계속 요 상태로 가자라고 얘기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거는 그 누구도 그냥 안 지켜도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뭐 법적인 그런 공식 영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나서서 뭐 사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만 이렇게 협상을 했다, 합의를 했다. 야, 이거는 진짜 뭐 후뚜로 마뚜로도 아니고 뭐 주먹구구식 구멍가게도 아니고 와 이게 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우선은 이제 구두로 이제 합의를 이렇게 또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핵 협정을 앞으로 이제 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미국하고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는 대략 한 600여 개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미국하고 러시아랑 이렇게 또 보면은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여기에 참여를 할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우선 핵탄두도 훨씬 더 적고, 괜히 그 제재를 이렇게 떠면은 지금 이 중국이 개발을 하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이제 제재를 이렇게 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하지라고 하고 있다고요. 어쨌든 간에 우선 이 뉴 스타트 이 협정은 구두로 우선은 6개월 동안은 계속 이어져 나간다라고 하네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멍가게도 아니고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네소타 그 아이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네소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아이스 단속 있지 않습니까? 이 보로 차르가 지금 가가지고 아이스 단속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으면서 오퍼레이션 메트로 썰지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뭐 어저께인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이스 요원들 700여 명을 철수를 시켰다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원래 3천여 명 정도를 미니애폴리스에다가 집어넣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미니애폴리스에서 굉장히 좀 이제 심각하게 강압적으로 이 아이스 단속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시위도 이렇게 또 많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 시민들도 길거리에서 뭐 사살을 당하고 그게 가장 크죠. 2명이 이제 사살을 당하고 시위가 더 거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르 페트롤 치프 솔직히 말해서 이제 퇴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퇴출을 당하고 그리고 보르 차르라고 하는 텀 호먼이 지금 이렇게 또 있으면서 원래 3,000명 이상의 이 아이스 요원들이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네요. 1,000여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어제 엊그저께 이렇게 또 해가지고 700여 명이 철수를 이렇게 됐다. 많이 이렇게 또 철수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스 단속을 하루에 그 불체자 이제 잡는 거를 한 150여 명 정도의 수준으로 예전으로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원래는 좀 더 많이 아이스 단속을 이렇게 또 하면서 더 많은 불체자들을 이렇게 또 잡았는데 그런데 그거를 지금 줄였다라는 그런 소리지. 너무나 이제 시위가 거세지다 보니까 지금 그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국토안보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미니애폴리스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지금까지 붙잡은 불체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 4천여 명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범죄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간 단체 그리고 이제 미니애폴리스 이제 지방 정부에서는 이 숫자의 정확성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지금 제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범죄 불법 외국인을 붙잡았다 불체자를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체포를 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살인 혐의를 가지고 있는 불체자 14명을 체포를 했다고 하고요. 폭행 혐의 어설트 불체자 한 139명을 체포를 했다고 하고 섹스 오펜스 그러니까 이제 성범죄자 불체자 한 87명을 체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갱 멤버들 불체자 28명을 체포를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한 뭐 200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 200 몇백 명밖에 되지가 않아요. 30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4천여 명 이상을 체포를 했다고 하니까 아니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불체자는 300여 명도 안 되는데 체포를 한 사람은 4천여 명이다? 그러면 뭐 90 몇 %는 그냥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자를 체포를 한 건지 이 숫자가 좀 이제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체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스 요원들은 시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체포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시민권자들, 뭐 영주권자들 158명이 체포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아이스 공무 집행을 방해를 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160여 명 정도를 체포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인트 폴 이제 교회에서 아이스 간부가 목사이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시위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위와 이제 관련을 해가지고 9명이 기소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돈 레몬이 체포가 되는 등 이 9명 중에 돈 레몬이 있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9명이 이렇게 또 기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 아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강력 범죄자를 우선 타깃으로 이렇게 또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아이스들이 잡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말이랑 굉장히 다르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미니애폴리스에서 체포가 된 인원들의 3분의 1을 본다고 하면은 한 33% 정도는 전혀 전과 기록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아이스 요원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미니애폴리스에서 인종 프로파일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백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길 가다가도 이제 사람들한테 미국 시민권자인다고 하더라도 붙잡아가지고 너 페이퍼 있냐? 너 시민권자냐? 너 아이디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인종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는 이 아이스를 이제 상대로 해가지고 이 미니애폴리스 정부에서는 소송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국토안보부 이 아이스는 소말리아 커뮤니티를 이제 주요 타겟으로 이제 삼겠다라고 이렇게 또 그냥 대놓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체포가 된 소말리아계 사람들은 23명밖에 되지가 않는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체포를 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다 라틴계, 히스패닉 사람들이다 라고 하네요. 멕시코, 에콰도르, 온두라스 이런 이제 라틴계 출신들의 불체자들이 거의 다 이렇게 또 붙잡혔다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미니애폴리스에서 뭐 아이스 요원들이 우선은 조금 줄었다고 하니까 그건 좀 다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나 지금 시위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미국인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미국인들 60% 정도는 지금 이 아이스가 지금 도를 지나쳤다,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 60%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스는 지금 선을 넘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아이스 요원들이 필기 시험도 없이 그냥 막 하이어링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대략 한 40일 정도의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훈련도 뭐 대강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필기 시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페데랄 요원으로 뽑아놨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아주 그냥 후뚜루 마뚜루 그런 사람들만 뽑아놓지 않았나 이 아이스 요원들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아이스 요원들도 불만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아이스 요원에 지원을 하면은 보너스로 5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5만 달러를 받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스 요원들도 아니 우리 지금 돈도 못 받고 욕만 드럽다 먹고 있고 이거 뭐냐라고 아이스 요원들도 지금 막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이러한 법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아이스 요원으로 일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뭐 공직자로 일을 잡을 수가 없다 라는 그런 법도 이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이스 요원들은 지금 낙인이 찍히고 있습니다. 좀 이제 굉장히 좀 나쁜 쪽으로 이제 낙인이 계속 이렇게 또 찍히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스티브 베논이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요번에 중간 선거이지 않습니까? 11월달 이제 중간 선거 때 투표소 주변을 아이스 요원들로 애싸워하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스티브 베너는 트럼프 대통령 전 전략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스 요원들을 투표소 주변으로 둘러싸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불법 체류자들이 투표에 동원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왜곡이 된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연방 요원들, 아이스 요원들이 투표소에 상주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조사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도 그 대선 때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다 조사를 해서 엄청나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수십 번을 했다고 해요. 뭐 싹 다 뒤집어 까가지고 막 아틀란타에서 막 너무나 난리를 쳐가지고 거기서도 막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조사를 해본 결과 수백만 표 중에 단 20표밖에 나오지가 않았다고 해요. 불법 체류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투표를 한 게 20표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투표에 영향을 주지, 수백만 표 중에 20표 정도, 그러니까 0.0001% 정도 된다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트럼피들은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불법 체류자들이 투표에 동원이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선거 결과가 왜곡이 되고 있다 라고 주장을 2020년대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다 밝혀졌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게 다 밝혀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이런 트럼피들, 이 구구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음모론들을 펼치면서 그거를 믿게 만듭니다. 사람들한테 그거를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서 불체자들한테 그 증오심을 표출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그런 소리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불체자, 불법 체류자라고 하면은 이게 좀 어감도 별로 안 좋고 이게 일레갈 인미그런트이지 않습니까?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잘못하긴 했죠. 정말 잘못하기는 잘못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사건에 미치는 그 영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프레임을 맞춰가지고 이 진짜 커다란 것처럼 뭐 일반화하고 뭐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음모론자들이 그런 걸 잘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엄청나게 잘하죠. 어쨌든 이 스티브 배너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표소에다가 아이스 요원들을 배치를 해야 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 정부가 관리를 하는 선거 사무를 연방정부가 직접 통제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선거를 국유화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티브 배너도 이렇게 또 나서가지고 이거 봐라, 지금 이 투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체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소에 아이스 요원들을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유권자들을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논란들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 관리자들은 만약에 무장한 연방 요원들이, 아이스 요원들이 무장을 하고 AR-15를 들고 또 나타날 것이지 않습니까? 투표소에. 만약에 투표소에 아이스 요원들이 무장을 한 채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은 시민권자들이나 합법적인 거주자들조차도 인종 프로파일링이나 뭐 구금에 대한 두려움으로 투표를 포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유권자 위협이 될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도 지금 막고 있고요. 우편 투표를 막고 있고, 그리고 투표소까지 아이스 요원들로 둘러싸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 요원들을 본다고 하면은 시민권자들까지 지금 길거리에서 사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무서워가지고 안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투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투표소에 사람들을 갈 수 없도록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질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투표소에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 백인들은 안 건들지 않습니까? 인종 프로파일링을 당하는 쪽은 다 히스패닉 사람들이고 다 소수민족들인데 백인들은 거의 안 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스를 만약에 투표소에다가 배치를 한다? 그러면은 선거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거 투표소에 사람들 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선거를 국유화를 해야 된다. 연방 정부가 선거 사무소를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네요. 미국 헌법에 따라 가지고 선거 관리는 각 주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적으로도 불법이다라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이제 불법이다라는 그런 소리. 아이스 요원들을 투표소에다가 배치를 하는 것조차 이거는 불법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연방법에서도 투표소에 무장을 한 연방 요원이 상주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장을 한 아이스 요원들을 투표소에다가 만약에 배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또 엄청난 법적 공방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법 위에 있지 않습니까? 법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아이스가 굉장히 커다란 웨어하우스들을 지금 이렇게 또 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국토안보부에서는 대형 물류 창고, 이 웨어하우스를 이렇게 매입을 이렇게 또 하면서 수천 명을 수용을 할 수 있는 이 아이스 디텐션 센터로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 된 문서에 따른다고 하면은 최대 8천여 명까지 이 웨어하우스에다가 수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 최대 연방 교도소 4천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의 2배 규모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국토안보부에서 확보를 한 매입을 한 그 웨어하우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리조나주에 7천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이 웨어하우스를 이렇게 또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리조나에다가 웨어하우스 엄청나게 커다란 거 하나 샀다고 하고요. 그리고 펜실베니아주에 또 어떠한 웨어하우스 8,740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이 웨어하우스를 이렇게 또 샀다라고 합니다. 우선 2개를 이렇게 또 샀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20여 개의 곳에 웨어하우스를 지금 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한 웨어하우스 2개를 사고 지금 개조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디텐션 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웨어하우스 2개뿐만이 아니라 20곳을 더 지금 이 웨어하우스를 사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지금 좀 이제 굉장히 많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정부 계약 업체들조차 1,500여 명 이상 대규모 인원을 한 시설에 이제 가두는 것은 안정상 매우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8천여 명까지 수용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위험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권도 이제 무너질 것이고, 8천여 명을 한 곳에다가 다 밀어넣다 보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여기에 올 수도 없다. 굉장히 좀 외진 곳에 있나 봐요. 변호사들이나 가족이 방문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에 이렇게 또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방 정부한테 이러한 사전 통보도 이렇게 또 없이 웨어하우스들을 지금 사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방 정부도 깜짝 놀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니, 여기에다가 갑자기 디텐션 센터를 지금 짓는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방정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본다고 하면은 법이 없어요. 지금 법이 없어. 지금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그냥 메가 웨어하우스들을 사고 지금 개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8천여 명까지 불법 체류자들을 지금 수용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텍사스에 있는 어떠한 지역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이 아이스를 반대를 하는 그런 시위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아이스 요원들이 너무나 이제 강압적으로 이 단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수업을 거부를 하고 거리로 이렇게 또 나서가지고 반 아이스 시위를 이렇게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텍사스를 보면은 공화당주의지 않습니까? 좀 이제 트럼피들이 많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45살 차드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픽업 트럭을 타고 가다가 빨간색 모자, 마가 모자를 쓰고 가다가 여기서 반 아이스 시위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차를 멈추고 여기에 있는 그 고등학생들이랑 말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스 아웃이라고 하는 피켓을 든 어떠한 학생이랑 말싸움을 이렇게 또 하다가 여학생한테 주먹을 막 때렸다. 그러니까 여학생한테 펀치를 날렸다고 합니다. 와, 이 또라이 새끼네. 완전 저도 영상을 보기는 어제 SNS 서비스 인스타그램에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갑자기 이 여학생한테 막 주먹을 날리더라고. 고등학생 여학생한테 주먹을 이렇게 또 날리다 보니까 막 여학생이 뭐 넘어지고 뭐 난리가 났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었던 그 학생들이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막 뜯어 말리고, 뭐 남학생들도 와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났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 들어갈 것이지 않았었습니까?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경찰이 그 현장에서는 그 남성이 학생들이 다 이제 들러붙다 보니까 이제 막 그냥 가더라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경찰이 붙잡았다라고 하네요. 어설트 혐의로, 폭행 혐의로 체포를 이렇게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텍사스 검찰은 정치적인 견해와 상관없이 성인은 아동 앞에서, 이 미성년자 앞에서 자제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과 협박은 법치 국가에서 용납이 될 수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간에 뭐 좌파이든 우파이든 간에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미성년자를 폭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이 텍사스 주지사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완전 구구파이죠. 트럼프 대통령 엄청나게 빠이죠. 이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봇은 시위 자체가 파괴적이다, disruptive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시위를 방치를 하거나 독려를 한 학교 관계자들은
범죄 공모자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의무를 저버린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텍사스 주지사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똑같습니다. 시위, 이거는 프리덤 오브 스피치이지 않습니까? 시위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파괴적인 것이다 라고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아니 그러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은 그거는 더 심한 거 아닌가? 그거는 완벽하게 폭동이지, 폭동. 아니 이 학생들은 피켓을 들고 그냥 평화롭게 시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작 물리력을 가한 사람은 바로 이제 마가였거든요. 그런데 이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또 주지사라는 그 권한을 가지고 학교에다가 압박을 하고, 돈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 예산 지원 중단까지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랑 똑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딱 이것이지 않습니까? 학교들한테도 뭐 하버드 대학, 뭐 여러 대학교들한테 뭐 지원 같은 거 그만하겠다, 중단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DEI 같은 거 중단해라라고. 아, 진짜 그 프레임 잡는데, 진짜 그 잘못된 거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 이 뭐 일반화 해가지고 프레임 잡는 거, 그거를 진짜 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진짜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그게 넘어가, 그게 먹혀. 트럼피들 그걸 먹혀요. 사람들을 생각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지.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랑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뭐 텍사스 주지사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평화롭게 시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 이 트럼피들은 진짜로 이런 학생들까지 폭행을 이렇게 저지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진짜 창피합니다. 창피하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폴비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와 기술주들이 뭐 난리가 나, 2% 이상 이렇게 또 나스닥이 하락을 하는데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사스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제는 주식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300 빌리언 달러, 3천억 달러가 증발을 해버렸다 라고 합니다. 전 세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가 날라갔다, 현재 빌리언 달러가 날라갔다 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은 400조 원이 날라갔어요. 400조 원이 날라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기업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갔는지, 어제 많이 내려갔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인투이트 11% 폭락을 했다고 하고요. 오도비 7% 폭락을 하고, 셀즈포스 7%가 폭락을 하는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식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식이 이렇게 또 폭락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엔트로픽에서 클라우드 코워커라고 하는 새로운 이 AI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코워커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에이전틱 AI가 이렇게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난리가 났냐고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클라우드 이 코워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AI가 직접 이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알아서 일을 해버린다 라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사용자가 직접 소프트웨어에 접속을 해가지고 클릭을 막 하면서 일을 직접 해야 됐지만, 그런데 그냥 이 AI한테 이러이러한 일을 해 라고 하면은, 이 클라우드 코워커가 직접 알아가지고 시스템에 접속을 해가지고 일을 막 해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직원 수만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살 필요가 없어졌다 라고 하네요. 그냥 이 AI 에이전트가 한 명이 수십 명의 그 직원 일을 해낸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굳이 이거 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이 AI 하나만 산다고 하면은 수십 개 그 소프트웨어 그 라이센스가 필요 없게 되고, 이 AI 혼자서 수십 명의 일을 해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매출이 급감을 하겠네 라고 하면서 어제 막 다 팔아 제끼고 막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현재 빌리언 달러, 3천억 달러가 날아가 버렸다 라고 합니다. 와, 지금 이 AI로 인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기업들까지 난리가 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투자자들이 어제는 패닉을 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또 팔았는데,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시장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소프트웨어 시장은 계속 있을 것이다. 네. 하지만 이 가치가 이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 데이터 저장 같은 게 이제 핵심 가치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냥 엑스큐션 그리고 아웃컴 그러니까 AI한테 명령만 잘 하면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예전에는 사용자 수 기준으로 매출을 이렇게 또 올렸다고 하면은 이제는 아웃컴 베이스로 이제 매출을 이제 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라이센스로 이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AI가 어떻게 일을 해가지고 아웃컴이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아마 매출을 이제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업무는 이제부터는 사람이 하는,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직접 시스템에 접속을 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또 해야 됐는데 이제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들에서 그냥 이거 일을 해라 라고 명령어만 준다고 하면은 이 AI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만 자기 혼자 일을 다 해버린다. 수십 명의 일을 AI 에이전트 하나가 다 해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이제 잘리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와, 이제 AI 때문에 AI 발전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AI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제는 그 매출을 올리는 그 방식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빨리 바꿔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이 잘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AI 발전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이 AI 발전 속도는 지금 7개월마다 2배씩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AI가 솔직히 말해서 나온 지 얼마, 2022년도에 챗 GPT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3,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미친 속도로 지금 빨라지고, AI 발전 속도가 미친 속도로 이렇게 또 빨라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 소프트웨어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이 AI가 소프트웨어 안에까지 직접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일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사람이 이제 앉아가지고 막 키보드 치고 뭐 클릭질하고 그런 게 이제 필요 없어진다라는 그런 소리지.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 매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출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그거를 이제 바꿔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이제는 사람이 일할 필요가 더 없어요. Y칼라 잡들이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어제 이어가지고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다우존스는 0.5%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은 0.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0.6%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Magnificent 7에서 지금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주식이 계속 좀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알파벳, 구글에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실적은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AI 관련 지출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알파벳에 대해서는 좀 이따 따로 기사에서 말씀드려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구글이 지출을 더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기업들은 반사익을 이렇게 또 얻고 있다라고 하네요. 엔비디아는 1% 정도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하고요. 브로드컴은 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퀄컴은 오늘 9% 정도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 전망이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퀄컴은 9% 정도 이제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신호도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고용 시장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좀 이따 단독 뉴스 이제 알려드려 보도록 해보고,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연준 이사 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인플레이션 완화 흐름이 사실상 멈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는 게 이제 내려가고 있었던 게 멈췄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이렇게 또 끼얹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는 아마도 앞으로 당분간 안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동결만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에는 별로 안 좋은 뉴스만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계속 어제 이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구글, 이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떴는데 실적은 괜찮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전체 매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138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 예상치를 상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특히 이제 클라우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이렇게 또 올렸다라고 하네요. 176억 달러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가지고 48%나 급증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간 총 매출은 사상 최초로 4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 라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지금 이 알파벳은 잘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분기 매출은 1138억 달러. 네, 그리고 연간 총 매출은 작년에 4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 엄청나게 알파벳은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알파벳, 구글에서는 이것도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자본 지출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올해 2026년도에 청문학적으로 CapEx, 그러니까 자본 지출을 이렇게 또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예상 지출이 올해 안에 1,750억 달러에서 1,850억 달러를 지금 쓰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 2025년도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2배 이상이다. 라고 하네요. 네, 작년에 한 910억 달러를 썼다고 하는데 이거의 2배 정도인 1850억 달러를 지금 쓰려고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소리지. 시장이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1195억 달러였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1850억 달러를 지금 쓰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알파벳에서는 60% 정도를 AI 서버에다가 지금 쓰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40% 정도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장비에다가 투자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AI 구축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와, 이 AI 칩을 엄청나게 지금 사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뭐 SSD, 뭐 메모리 이런 것들에 엄청나게 투자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것들, 뭐 광 케이블, 뭐 이런 것들, 뭐 엄청나게 여기다가 이제 투자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야, 이거 투자가 너무나 많은데? 라고 하면서 지금 주식, 이 알파벳 주식은 조금씩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투자자들이 이 AI 수익화 속도보다 인프라 비용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수익이 나기도 전에 비용에 짓눌리는 거 아니느냐 라고 하면서 좀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또 어떤 투자자들은 지금의 제미나의 성장세를 이렇게 또 보거나 이제 클라우드 성장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미래 패권을 위해 가지고 필수적인 선택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애플도 그 AI 시장에서 이제는 제미나이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AI에다가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저번 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제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내놨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조금 겁을 먹고 이제 빠진 그런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 3%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7만 달러가 붕괴가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비트코인 셀오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팔아제키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7만 달러가 이제 붕괴가 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6만 9천 달러대로 지금 거래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2024년도 11월 달 이후로 처음으로 7만 달러 선이 무너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작년 10월 초에 12만 6천 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비를 해가지고 역대 최고치랑 대비를 해가지고 45% 이상 폭락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 비트코인만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도 23%가 폭락을 했다고 하고요. 솔라나도 24%가 폭락을 하는 등 알트코인 역시 역대급으로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또 하락을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게 비트코인이 원래는 디지털 금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디지털 금에 대한 환상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다
라고 하네요. 보통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해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위험에서 이제 계속 이제 피하는 그 해지를 이렇게 떠야 되는데,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해지 기능이 상실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인플레이션이나 그 지정학적인 그 위기 시에 자산의 가치를 지켜줄 것으로, 그러니까 금 대신해 가지고 이 디지털 금이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자산의 가치를 지켜줄 것으로 이렇게 또 기대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나스닥이랑 똑같다라고 하면서, 테크스톡이랑 똑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지금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나스닥이 내려가니까 비트코인도 똑같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작년 이맘때쯤 비트코인을 대거 사들였던 미국의 현물 ETF도 올해 들어가지고 순 매도세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기관 투자자들도 이탈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레버러지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서 이제 투자를 한 사람들의 포지션이 자동으로 팔려나가는 강제 청산 규모도 요번 주에만 2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하네요.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강제 청산까지 당하면서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 어디까지 떨어질까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석가들이 지금 6만 달러 대이지 않습니까? 6만 달러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이치뱅크 분석가는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전반에 비관론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의 1년 수익률을 이제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금은 지금 69%가 상승을 한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비트코인은 29%가 최근 1년 새에 급락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아니다 라는 그런 소리지. 비트코인은 그냥 나스닥이랑 연동이 돼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와, 비트코인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36년의 전통을 가진 금융 서비스 기업인 스타펄에서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더 떨어져가지고 38,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오고 있네요. 스타펄 이제 분석팀은 2010년도 이후로 이제 발생을 한 비트코인 주요 폭락장에서 이제 하락장에서 얼마만큼 하락을 했는지 다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또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하락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11년도에는 93%가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84%가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2018년도에는 83%가 하락을 하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76%가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점들을 잇는 그 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번 하락장에는 한 38,000달러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9,000달러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38,000달러대까지 더 떨어져야 한다고 하면은 대략 한 3만 달러가 더 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한 45% 정도가 더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과거에는 달러가 많이 찍혀 나올수록 이 희소성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높아졌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5년도 이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달러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계속해가지고 동반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비트코인이 이 달러랑도 지금 연관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나스닥이랑 지금 동조화가 되고 있다. 라고 하네요. 비트코인은 나스닥 지수랑 너무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테크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돈을 이제 빌려서 이제 뭐 투자를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빌리는 그 이자가 늘어나면서 기술주의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코인 가격을 더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작년 10월 달에 12만 6천 달러를 찍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고
지금 뭐 거의 뭐 45% 정도 이제 깎이면서 69,000달러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도 38,000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38,000달러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136년 전통의 어떠한 금융 서비스 기업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1월 달에, 저번 달에 미국의 고용 시장이 굉장히 나빴다라고 하네요. 2009년도 이후로 최악의 1월 달을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 라고 합니다. 우선 이 해고 인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08,435명을 해고를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를 해가지고 118%가 증가를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해고를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저번 달 대비를 해서는 한 205%가 급증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2008년도 2009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1월 이후 수치로는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라고 합니다. 해고는 10만 8천여 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신규 채용은 단 5,300여 명밖에 되지가 않는다 라고 합니다. 해고는 지금 뭐 10만 8천여 명 엄청나게 많이 해대고 있는데, 그런데 신규 채용은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업들이 채용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2009년도 이후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 이후로 가장 낮은 1월 채용 규모이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기업들이 2026년도 경제 전망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나쁠 것으로 지금 전망을 이렇게 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어디에서 해고가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운송업에서 엄청난 해고가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UPS가 3만여 명 이상 대규모 감원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술 기업에서 많이 이렇게 또 해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사무직을 위주로 해가지고 16,000여 명을 지금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뒤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미국에 있는 대형 제조 기업들에서도 감원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했었던 뭐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곧단 거 없다는 그런 소리죠. 제조 기업들에서도 감원 행렬에 지금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네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고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올해 2026년도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보통 1분기에 해고가 많이 되기는 되지만, 그런데 이번 1월달 해고는 이례적으로 높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2026년도 불황을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와,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공식 실업 수당 신청 건수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3만 건을 이렇게 또 기록을 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경고했던 미국의 고용 시장이 균열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 그 이후로 최악의 고용 시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올해는 굉장히 올해는 불황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올해 별로 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전기차 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트럭들이 지금 빠르게 지금 바꿔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높다 보니까 뭐 포드에서도 전기차를 이렇게 전기 트럭을 이렇게 또 내놓고, 그리고 램에서도 이제 전기 트럭을 이렇게 또 내놨었거든요. 내놨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전기차들을 이 전기 트럭들을 바꾸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순수한 전기차가 아니라 이제는 익스텐디드 레인지 EV로 지금 바꾸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EREV, 익스텐디드 레인지 EV는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기존의 하이브리드처럼 이 엔진이 직접 바퀴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엔진은 오로지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그런 용도로만 이렇게 또 쓰인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발전기로만 이제 역할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트럭은 오로지 100% 전기 모터로만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부드러운 그 주행 질감은 이렇게 유지를 이렇게 또 하지만, 그런데 배터리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 기름을 이렇게 또 채워가지고 기름이 발전기를 이렇게 또 써가지고 주행거리를 바로 이렇게 또 늘린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소에 가기 위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오로지 순수 전기차를 이렇게 또 산다고 하면은 충전하는데 좀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열 EV를 이렇게 또 쓴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장거리 여행을 이렇게 또 할 때에도 그냥 기름을 넣으면은 계속 이제 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충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램 찰저라고 해가지고 이제 램 트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기로만은 145마일을 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제 2열 EV, 이 발전기를 이렇게 또 돌린다고 하면은 총 690마일을 주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은 안 나왔고 이제 올해 말쯤에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스카웃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전기 트럭 기업 있지 않습니까? 스카웃 모터에서는 4기통 가솔린 발전기를 이제 탑재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2열 EV를 만들어가지고 500마일 정도를 이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내년 중으로 이제 출시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드에서도 F-150 그 라이트닝을 단종을 시켰거든요. 단종을 시키고 이거를 2열 EV로 지금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포드에서도 이제 F-150 이제 새롭게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그것은 이제 2열 EV로 발전기 하나 달고 이거를 발전기로 쓰면서 전기차로 이렇게 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램 트럭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2열 EV로 이렇게 또 만든다고 하면은 배터리 용량을 줄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배터리 용량을 이제 줄인다고 하면은 비용이 이제 굉장히 절감이 된다. 이 전기 트럭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비싼 게 바로 이제 배터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배터리를 줄인다고 하면은 이제 처음에 살 때 좀 이제 싸게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전기 트럭은 2열 EV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응 가격 있지 않습니까? 응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 같더니만 또 이렇게 또 떨어져가지고 오늘은 12%가 지금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장중 한때 16%대까지 폭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30% 정도 이제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30% 하락을 했다가 그냥 살짝 이렇게 또 오르다가 또 오늘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저번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이 연준 의장 차기 후보로 이렇게 또 뽑지 않았습니까?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급등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은이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CME 상품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 증거금을 기존 11%에서 15%로 대폭 인상을 해버렸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콜을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강제 천산이 이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또 내려갔다고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은에 대해 가지고 밈 주식화를 이렇게 또 해버리고 있다. 레딧에서 밈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지금 게임 사태처럼 막 엄청나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은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지금 터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에 거품이 쌓였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거품이 제거가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투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을 이렇게 또 샀었는데,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또 올랐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거품이 이렇게 또 거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산업적으로는 계속해가지고 수요가 굉장히 많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투기 세력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오른 은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